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보리아스 교수님의 노동경제학 연습문제 4장의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미국에서 노동 공급은 노동 수요에 비해서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입니다. 이게 수요라고 쓸까요? 노동의 공급에 대한 임금 탄력성을 봤더니 노동의 수요가 바로 기업에 대한 고얘기고요. 노동 공급은 근로자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노동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비탄력적인 경향, 근로자가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기업이 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법에 따르면 급여세는 근로자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세법상에 따른 법적인 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실제 귀착을 경제적 귀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적인 귀착은요, 우리가 형식적인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귀착을요,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측면에서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법적인 귀착에 따랐을 때는 근로자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세요. 급여세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로자나 기업이 미국에 인상된 급여세가 인상됐어요. 추가 부담을 감수하려고 할 때 지금과 같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탄력성은요, 우리가 임금이 변화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력성의 의미는 힘이 얼마나 센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세라는 세금의 폭탄이 내려졌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 이 얘기는 조세 폭탄이 떨어졌을 때 쉽게 피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근로자가 힘이 약하고 기업이 힘이 세기 때문에 실질적인 귀착인 경제적 귀착은요, 누가 힘이 센가? 협상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탄력성이 크니까 고용주가 힘이 세고 근로자는 힘이 약합니다. 근로자는 힘이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세 부담이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근로자가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세의 인상분을 기업에게 부과시킴으로써 부담을 기업에게 더 많이 이렇게 전가할 수 있을까? 아니요. 보통 탄력성이 여기 보시면 기업의 탄력성이 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고용주세는 급여세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분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기금을 마련할 때 사용되는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부담합니까 할 때 이코노믹 인시던스라고 해서 귀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누가 부담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자, 조세 부담과 관련한 경제적 귀착의 원리가 바로 탄력성이 바로 중요한 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변하게 됩니다. 그때 세금 부담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분산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어느 쪽이 더 많이 귀착되는가 이거는 바로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탄력성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바로 측정한 값을 얘기합니다. 민감도, 반응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이 막 변화해도요, 쉽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거야. 필수재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게 되고요. 가격의 변화에 별로 민감하게 변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필수재의 쌀이나 담배 필수재는 아니지만 중독재라 하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들고 이동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현재 미래의 텍스를 부과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 삼성, 현대 기업에게 법인세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요 그 조세 부담을 딴 데 전가시킬 수 있고 회피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세금은 비탄력적인 시장 참여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근로자가 좀 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임금 변화에 대해서 노동시장을 막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렇게 되면 그거 뭐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귀착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체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부과 방식의 변경과 관련해서 법적 경제적 귀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걸 인시던스와 이코노믹 인시던스, 우리의 관심사는요 경제적 귀착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을 지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이 그림 잘 보시면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이 좀 더 비탄력적이니까 공급 곡선이 좀 기울기가 가파르게 그리시고 수요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노동이라 쓸게요. 임금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급여세를 부과하기 전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가 A라고 할게요. 급여세를 근로자에게 부과하나 기업에 부과하나 사실 그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게 부과한 걸로 할게요. 노동의 수요자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세금을 때린 만큼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새로운 균형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야. 고용이 감소합니다. 고용이 감소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야죠. 이렇게 연결하고 자, 그러면 텍스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텍스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A에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점이 B 이렇게 돼서 이게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급여세가 여기 보시면 급여세가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법적으로 기업이 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법적으로 기업에게 고용주에게 부과되었다고 할게요. 야, 그러면 기업은 완전히 큰일 났네. 세금을 내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한테 임금 삭감이라는 걸로 전가시키고 물론 기업도 이렇게 임금을 사실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 기업이라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전보다 기업은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까? 하면 임금을 이렇게 줬었는데 이만큼 더 주게 되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이만큼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까지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만약에 이건 참고로 뭐 보시면 되겠는데 근로자에게 세금을 부과시켰다. 그럼 심부름 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귀착이 근로자가 하는 건데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하시면 돼. 역시 우리한테 관심사가 되는 것은 A, B, C 요 점을 찾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 미국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보다 좀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급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세금 부담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지만 요거 계산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를 구하세요 하면 이게 고용이 감소해서 발생하게 되는 요게 데드 웨이트 로스 또는 초과 부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